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 NK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하고 상태가 비슷합니다. 네, 사람이 변할 게 없죠. 일주일이 지난다고 뭐 바뀔 게 있겠어요. 그 지난 주말에 또 김진양 교수랑 같이 네. 또 특강을 열었다고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진행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100석짜리 강연장을 딱 준비했는데 100석짜리니까 뭐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네. 20여 분 정도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고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밖에서 강연장 밖에서 문 열어놓고 이제 서서 듣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네. 그래도 뭐 기분 좋네요.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남북관계 관련해서 강의를 한 거고 어쨌든 저희도 그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김진양 교수님 그 강연 소리는 이 헬조선 독립군 팟캐스트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축구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도 올려도 되겠죠? 그건 끝나고 얘기해봅시다. 뭐 돈을 좀 드려야 되나요? 네.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건 상관없다고 전 재판 결과를 들었는데.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무단으로 써도 된다. 이게 검찰의 논리죠, 이건. 자, 오늘 무슨 주제입니까? 네, 오늘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마식령 스키장이 올해 겨울에 개장을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자, 오늘 요 코너는 카더라 통신이네요. 네, 그렇죠. 개장을 못했다더라. 그렇죠. 이런 소리가 있는데 실제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중앙일보에서 네. 그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면은 그 개장했다는 근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북한에서 이 보도를 했어요. 1월 10일 조선중앙TV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거기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에 비해서 스키장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막 지금 장비가 모자라다. 스키복도 부족하고. 여기는 기본 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리프트를 왜 이제 돈을 내고 타야 되잖아요. 리프트 탑승권을 이제 반일권이 있고 종일권이 있는데 그걸 하면 그 가격 안에 장비 대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키복, 스키, 헬멧 다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중앙일보 보도가 거짓이 아니고 북측의 보도가 거짓이다. 조선중앙TV가 약간 이제 거짓 보도를 한 거 아니냐. 흥성하는 뭐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혹시라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있어요, 해외에. 이 해외 여행사들에서도 북한 이 마식령 스키장 관광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 상품으로. 그래서 이미 갔다 오는 데도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안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갔다 왔다고 할 일은 없지 않나요?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몇몇 이제 여행사 보면은 그 우리투어스라고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재밌는 상품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하콘센이라고 하콘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 스노보드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혹시 저기 광화문에 할 때 어떤 사람인가? 오세훈이 있을 때. 그거 뭐 한 적 있었죠. 스노보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아무튼 세계 최고의 뭐 권위자, 스노보드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그런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1월 9일 날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영상도 나온 거요? 이 영상은 안 나왔는데 갔다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하고 선수 2명이 더 있었어요. 미국 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선수들한테 직접 스노보드를 배우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못 가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선수들은 못 갔는데 이 여행은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우리 투어스에서 밝혔습니다. 거기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진은 공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약간 뭐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여행사가 또 거짓말 굳이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 할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기치기는 어렵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고려 투어스라고 중국에 있는 이제 여행사인데 여기서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마식령 스키장 관련된 여행 상품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외국 관광객들은 마식령 스키장에 여행을 가는데 개장을 안 했다. 그러면 개장 안 한 스키장에서 몰래 스키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영업, 그러니까 올해 개장을 안 했다 이런 주장인가? 예, 중앙일보에서는 아예 올해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가지고 개장을 이제 미룬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 미루겠다. 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여행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개장을 했다라는 통보가 없어서 아마 개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리모델링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스키장이 리모델링을 여름에 하면 되지 왜 겨울에 합니까? 장사해야 돼. 그러네. 상식적인 거네. 네,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어떤 저기 용평 스키장 뭐 이런 데가 이제 개장을 안 했다 리모델링 때문에 그러면 손님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뭐 할 텐데. 이건 어마어마한 배상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오보를 냈다면. 왜 그랬을까? 여기는 뭐 오보 낸다고 해서 뭐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앙일보 입장에서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보를 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좀 그 분위기 탄 거 아닐까? 수서 시험 이후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워낙에 북한의 이 새로운 어떤 이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너무 이제 유명하고 워낙 이제 대규모 스키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식령 스키장을 깎아내려야 될 필요가 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 마식령 스키장 공사할 때부터 온갖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중간에 산사타가 나가지고 뭐 다 쓸려다 갔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산사태 났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나? 아, 네. 보면 다 보이거든요. 흙탕물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 오면 흙탕물 내려오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산사태가 났다니 다 쓸려 내려갔다니 좀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 중앙일보는 원래 몇 년도까지 그 해마다 가거든. 평양에 무슨 뭐 박람회에 가거든. 아 중앙일보 그 해외 특파원들이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 그 회사 차원에서 그 뭐 기술 전람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자주 하죠. 뭐 봄철 전람회 뭐 이런데 주로 갔던 데가 중앙일보거든. 그래서 통일부지에서 일정하게 좀 나름 좀 성의가 있는 것 같으니 왜 이런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는 시기다. 직접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고 이제 이거는 국정원이 딱 가지고 놀기 쉬울 것 같아. 하나 자료를 딱 던져놓으면 그거를 언론들이 확착 모니까 그죠? 남북 교류가 일상화되면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쓸 것 같아. 이건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개장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 자, 2018년도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아닌가요? 한 2년 정도 남았네. 네. 자, 이 남북 공동 개최는 아니라도 분산 개최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의지만 있으면?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식령 스키장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보가 아니라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 불경기에 미안하네. 주권 방송. 가끔 하던 생중계를 요즘 들어 자주 하니 무선 통신 용량 초과 통신비가 팍팍 느네. 어찌할꼬 돈 없는데 고민하다 손 벌리네. 정의로운 진보 언론 활동으로 보답하리. 계좌번호 1005-501-779765 우리은행 주식회사 주권방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북한의 한 식료 공장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식료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종업원 수입이 350배나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350배면은 숫자로 딱 봤을 때는 복권에 당첨된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10,000원 받던 사람이 35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상상이 안 가죠, 이건.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평양에 있는 선흥식료 공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 공장은 한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적 경쟁력 가지겠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이라는 어떤 뭐 평가 기준, 근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면이 그런 거다라는 걸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맛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세계적 그렇죠. 경쟁력.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인데 이 컵이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컵입니다라고 했을 때 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쉽게 알 수 없는 확인이 거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뭐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뭐 ISO 22000 뭐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맛이라든지 제품 질이라든지 영양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인증 ISO 이거는 우리도 다 들어보는 거란 말이죠. 네, ISO 종류 시리즈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식품에 대한 게 기준 이런 거를 인증해 주는 그런 기구, 네. 기관, 예. 뭐 하여튼 그런 체계로 보이는데 하여튼 거기 기준에 도달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죠. 네. 그 ISO가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제 이 산업에서 다 적용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IS 뭐 2000도 있고 뭐 9000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품질 관리 차원에서 맞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안전 식품 안전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북쪽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관리 체계 세계적인 어떤 그 공통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그러면 뭐 우리도 세계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네. 예, 그렇죠. 자,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 만드냐면 뭐 양갱 있잖아요, 우리. 예.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거. 네. 그 명절에 선물로 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걸 이제 북한에서 영양 단묵이라고 합니다. 단묵. 예. 그다음에 뭐 과일빵, 종합과자, 커피 사탕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북한에서도 자체적인 이게 상품 그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상도 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2월 2일 제품이라는 상도 있고 12월 15일 품질 메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여기는 이제 이게 날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상 이름이나 이런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2월 2일 제품이 뭐냐면은 1981년 2월 2일 날 김일성 주석이 참석한 전국 품질 감독 일꾼 대회에서 그걸 기념을 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최우수 상품에 수여하는 품질 인증 뭐 이런 거고요. 네네. 12월 15일 품질 메달은 이거는 새로 나온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이제 제정된 거고 새로운 이제 품질 인증 기준인데 2월 2일 제품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월급이 여기는 뭐라지 임금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건 이득금이라고 이득금. 표현했고요. 예. 근데 이게 350배가 늘어났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 이게 참 놀랍죠, 사실. 350배가 그냥 늘어났다는 건. 근데 뭐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거지. 이게 10년 만에 35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생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월급에 비해서 지금이 이제 350배가 늘었다는 건데 10년 동안에 350배 는 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는 건데 수치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10년 전이면 이제 2005년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2006년. 2009년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략 그때 정확하게 북에서 발표한 적은 없는데 연구가들에 따르면 한 100배 정도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롱 달러를 100분의 1로 교환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월급이 이제 원래 10,000원 받던 사람이 이제 화폐 개혁 이후에 화폐 가치가 달라지니까 1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10,000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가치는 똑같은 거니까 10,000원으로 쌀을 1kg 살 수 있으면 100만 원으로도 1kg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는 없네. 네, 그 변화는 없는 거죠. 원래 화폐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고 350배라고 추정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폐 개혁한 거를 모르고 그냥 350배라고 했다면 실제로는 한 3배 정도 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네. 100배가 일단 화폐 개혁 때문에 늘었고 거기에 이제 3배 정도 올라서 350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네.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사실 3배면. 3.5배. 네, 3.5배 늘었어요. 네. 뭐 예를 100만 들어 원 받던 사람이 350만 원 받는 거면 끝내주죠. 막 생활이 그냥
그죠? 수준이 확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차 뽑고 뭐 외식하고 막 이러면 되겠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3대 50배라고 주장한 게 북측의 주장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북한의 조선의 오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보도했고 이걸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선의 오늘에서 350배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걸. 이게 의도적인 건가 원래? 이게 350배는 맞겠지, 그죠? 네. 사실관계는 뭐 맞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놓고 있으면 화폐개혁 얘기 안 하면 약간 이게 과장 보도의 냄새가 좀 나네, 그죠? 뻥튀기? 네. 그렇게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가 또 반복 보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럼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봐라. 실제로는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거네. 그래서 그런가? 아마 이 기사를 쓴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화폐 개혁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를. 그래서 지금 그걸 한 거면 이제 받아쓰기. 원래 습관된 대로 네.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확한 보도를 하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뻥이다 350배는. 실질적으로는 3.5배다. 네. 그런데도 부럽다. 북의 월급 체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국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 체계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소 기준 얼마 이상의 월급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최저 임금이 다 정해져 있다고? 직종별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더 줄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는 겁니다. 그 용어는 좀 다르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이제 이 독자적인 자율성, 경영의 자율성들을 많이 높여놨거든요. 기업의 자율성, 네,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수익이 많이 남고 그 남는 수익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기업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월급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뭐 공장 확장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건 근데 이제 성과급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의 성과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훨씬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100만 원 받는데 성과급으로 한 300만 원씩 받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기본급이면은 제 느낌이 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네. 그러니까 최저 생활 수준의 임금인 거죠. 그리고 이걸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그래서 기본급 100만 원에 성과급 300만 원 해서 더해서 400만 원이다. 근데 월급을 400만 원은 현금으로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는 현물로 줍니다. 식료품이나 이런 거. 네, 뭐 쌀 배급권이라든지 뭐 맥주 배급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급권으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현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3분의 1 정도가 사회시책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로 치면 4대 보험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분의 1이면 좀 많은 편이죠. 맞네. 뭐 유럽의 복지 국가 그 정도 보다 비슷할 수도 있겠네. 네. 3분의 1이면. 네. 그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뭐 이런 데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런 걸 시행하는 데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여금이 늘어날수록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그 이빨이 좀 맞아 들어가네. 그 소비품들 있잖아요. 네. 뭐 필수품으로 가고 있지만 휴대폰. 네. 그죠? 그다음에 어떤 대형 TV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력을 더 갖겠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이 딱 되면 나머지로 뭐 하겠어? 자산을 늘릴 수도 없고 맨날 외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택시 이용이 늘고 또 외식을 또 늘리고 또 도로에 그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 거랑 맞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대폰 사용도 늘어나고. 네네. 그렇죠. 그래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는 우리가 돈 문제는 재밌잖아요. 그 분야는 네. 그 수시로 또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북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뭐 나중에 뭐 민족 경제 공동체를 꾸린다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맞추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도 또 관심 있게 계속 나가도록 하죠. 네. 끝인가요 오늘? 네. 오늘 끝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답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희